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CUB 전대방송입니다. 지금부터 11월 11일 금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CUB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2022년 5월 첫 동네 플리마켓이 이번 달 열린 테크페어 행사와 함께 진행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임찬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2년 5월 첫 동네 플리마켓이 이번 달 열린 테크페어 행사와 함께 진행됐습니다. 5월 첫 동네 플리마켓은 광주 북구 대학 타운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대학 자산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행사는 지난 8일부터 이틀간 우리대학 후문에서 진행됐으며 지역 소상공인, 청년기업 등 총 40여 개의 팀이 참여했습니다. 행사는 플리마켓, 문화체험, 천원경매, 나눔식 등의 이벤트로 구성됐습니다. 이 밖에도 할인 쿠폰 증정, 다양한 푸드트럭 운영으로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한편 이번 테크페어 행사는 개교 70주년을 맞아 산학연협력을 주제로 우리대학 용지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점차 완화되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대면 행사가 계속해서 활발하게 개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내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의 사랑의 열매에 복권기금 사업 계약직 채용을 안내합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에는 복권기금 사업 계약직으로 총 1명을 채용하고 주요 업무는 배분사업, 기타 사무국 업무 지원입니다. 자격 요건은 사회복지공동모금에 관련 업무에 관심이 있는 자 등이며 우대 요건은 취업 지원 대상자나 장애인에 한해 적용됩니다. 서류 접수는 오는 16일까지이며 모금의 채용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채용 절차는 1차 서류 전형과 2차 면접 심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번 달 25일에 최종 합격자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최종 합격자 발표 후 업무 인수인계와 추가 서류 제출이 진행될 예정이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취업지원실 전화 062-530-4134, 지역번호 062-539개, 413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S그룹 계열 한상PC건설 판교 본사의 신입사원 채용을 안내합니다. 한성PC건설은 첨단 자동화 PC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품질 인프라를 개선하는 기업입니다. 모집 분야는 총 3가지로 기획팀, 재경팀, 인사총무팀의 경력직 또는 신입입니다. 각 모집 분야의 공통 자격 요건은 상경계열 4년제 대학교 이상 기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와 엑셀 관리 능력 우수자입니다. 지원기간은 오는 18일까지로 메일 혹은 채용 사이트를 통해 지원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해당 채용은 우리대학의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에서 입사 지원 서류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취업지원실 전화 062-530-4134, 지역번호 062-539개, 413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후위기 대응, 건강한 도시 만들기 경진대회 공모전 개최를 안내합니다. 경기도 고양시가 주관하는 본 공모전은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교육 홍보, 탄소 중립 생활 실천을 주도한 기관, 단체 등이 참가할 수 있습니다.
공모 주제는 총 3가지로 온실가스 감축과 국민 인식 향상, 기후변화에 대한 방안입니다. 수상은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으로 각 한 팀씩 시상하며 입선 6팀을 추가로 시상할 예정입니다. 접수기간은 다음 달 2일까지이며 고양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회 협력과 전화 031-8075-2677, 지역번호 031-8075국에 267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와글 플랫폼의 제2회 웹소설 레벨업 공모전 개최를 안내합니다. 공모 주제는 여성향 로맨스를 제외한 장르 문학이며 작가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접수 방법은 와글 플랫폼에 회원가입 후 직접 연재 게시판을 생성해 원고를 업로드하는 방식입니다. 접수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로 참가작은 다음 달 13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참가작 발표 후 다음 달 16일부터 연재와 심사가 동시에 이뤄지며 참가자는 주 5화 연재를 기준으로 75화 이상 연재 시 완결이 가능합니다. 이번 공모전의 상금으로는 연재 퀘스트 상금과 완결 축하 상금 등 다양한 부문에서 시상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취업지원실 전화 032-623-0223, 지역번호 032-623국에 22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심 있는 용봉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1월) 둘째 주 주말의 날씨입니다. 내일은 최저기온은 14도, 최고기온은 22도입니다. 이번 주말은 흐리고 비가 내려 추위는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어느새 11월의 중순을 향해 가고 있는 지금 비 소식도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턴 기온이 더 떨어진다고 하니 슬슬 겨울 외투를 꺼내놓는 건 어떨까요? 모두 따뜻하고 건강한 11월 보내세요. 이어서 알쓸술잡이 방송됩니다. 바르고 알찬 방송, 여러분의 전대방송입니다. 친구들과 함께하는 왁자지껄 술자리. 이 신나는 분위기를 더욱 띄우고 싶다면 재미난 이야기 하나씩 알고 있는 것도 좋겠죠? 알아두면 쓸모있는 술자리 잡학사전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작년에 가장 많이 팔린 과자는 무엇일까요? 바로 새우깡입니다. 새우깡은 작년뿐만 아니라 매번 우리나라 과자 판매량 상위권을 차지하는 국민과자인데요. 그만큼 맛있고 한 번 먹으면 계속 찾게 되는 중독성이 강한 과자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 오늘 제가 소개할 과자도 새우깡만큼이나 인기가 많은 제품인데요. 바로 빼빼로입니다.
아마 오늘이 11월 11일이라서 제가 말하기 전에 이미 눈치채셨을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평소에는 먹고 싶은 생각이 없다가 11월만 되면 왜 이렇게 빼빼로를 찾는 분들이 많은지, 그래서 오늘은 빼빼로데이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볼빨간 사춘기의 초콜릿. 우리나라에서 빼빼로데이는 밸런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만큼이나 사람들이 잘 챙기는 기념일인데요. 사실 빼빼로데이를 떠올리면 많은 분들이 과자 판매량을 높이기 위한 엘사의 상술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빼빼로데이가 사실은 학생들이 만든 기념일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이어나갈게요. 마룬5의 슈가. 고등학교 때는 섭취량에 비해 활동량이 적다 보니 학생들의 체중이 늘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죠. 그래서 입학 전에 체중이 늘 것을 고려해서 교복을 한 사이즈 더 크게 구매하는 학생들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과거에도 마찬가지였다고 해요. 그래서 1990년대 초 부산 지역 중고등학교에서는 서로 날씬해지자 라는 의미로 과자를 공유하는 문화가 생기게 됩니다. 빼빼말은 뭔가 비슷하게 생긴 숫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위아래로 길쭉하게 쭉 뻗은 1이 가장 적절하겠죠? 그렇다면 숫자 1과 비슷하게 생긴 과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스틱 종류의 과자들이 숫자 1과 가장 비슷하게 생겼을 것입니다. 정리해보자면 빼빼로데이는 90년대 초 부산 지역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날씬해지자는 의미로 11월 11일에 빼빼로를 공유하는 그들만의 문화였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다른 날에 비해 유독 11월에 경상도 지역 빼빼로 판매량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빼빼로 제조기업인 엘사의 마케터가 이러한 현상을 보고 이 문화를 전국적으로 확대시켜보자 라는 생각으로 데이 문화를 만들게 된 겁니다. 왠지 제조기업에서 상업적인 이유로 만들었을 것 같던 문화가 실은 평범한 사람들이 서로를 위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거라니 참 재밌고 감동적이지 않나요? 노래 듣고 올게요. 잭스키스의 사랑하는 너에게.
좋아하는 사람을 위하는 마음에서 시작됐던 문화이지만 아무래도 지금은 상업적인 목적이 더 커지다 보니 문제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빼빼로를 판매하는 유통사들은 서로 앞다퉈 경쟁을 펼치게 됩니다. 흔히 과대포장이라고 하죠. 사실 빼빼로는 몇 개 들어있지 않은데 포장을 화려하게 해서 빼빼로 가격이 금값이 돼버리는 이른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나는 좋은 마음에서 빼빼로를 주고 싶은데 터무니없는 가격에 과연 이걸 선물할 만큼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지 고민하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빼빼로를 얼마만큼 혹은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상대방의 마음을 계산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거죠. 사실 빼빼로데이는 단순히 과자를 공유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소중하고 그렇기에 상대방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게 원래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빼빼로데이를 누가 나한테 간식을 몇 개 주고 몇 개를 받았고 포장은 어떻게 했는지 계산하는 것보다 내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 따뜻한 문화로 생각했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빼빼로데이의 유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몰라도 상관은 없지만 알고 나면 재미있고 술자리에서 친구들과 이야기해볼 수 있는 주제가 아니었을까 싶네요. 지금까지 알아두면 쓸모있는 술자리 잡학사전에 임찬빈 AD, 이나연 엔지니어 수고하셨고요. 저는 아나운서 김은솔이었습니다. 많아서 표현을 다 할 수가 여기 기다릴게요. 울려 적은 편지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CUB 전대방송에서 보내드린 11월 11일 금요일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CUB